들으러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학구열을 이렇게 불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각 그 분야의 강의를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여기 이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뭐고, 그죠? 예. 이 과목이,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스터디, 제가 이제, 박사학위 그 논문으로 썼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접목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게 뭔가를 좀, 이렇게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제가 너무 빨리 하거나, 그러면, 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게 그야말로 제2 언어 습득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여러분들 그동안은, 제가 이번 학기 가르친 거는 뭐였죠? 그 영어 듣기와 말하기 지도잖아요. 그거는 이제, instruction,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거보다는 어떻게, Second Language 언어들이 그 제2 언어를 습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목인데,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How languages. 그러니까 저희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하지만 그거는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커다란, 필드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anguage Acquisition은 뭐를 하는 거냐면, 어떻게, how language is learned. 그러니까 어떻게, 언어가, 발달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같은 성인이 제2 언어를 배울 때 아니면 아이들이 First Language를 배울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Developmental Fact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애들이 두 단어 발화를 하기 전에 태어나서 한 단어부터 발화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what are you doing? 그렇게 이제 막 완벽한 말을 하나요? 아니죠. 이 디벨롭멘탈 그 스테이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디벨롭멘탈 스테이지가 어떤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 게 이제, how language is learned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그런 디벨롭멘탈 그 시퀀스를 밟아야만 하는지, why, 그죠? Why language is learned in the way it is learned.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acquisition theories에 대한 그러니까 SLE theory라고 하는 우리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language acquisition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first language acquisition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chil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보통 불러요. 아이들이 언어 습득하는 거. 그다음에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거는 이제 짧게 SLA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바이링걸리즘 하면은 이중 언어. 근데 이중 언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중 언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덜트로서 세컨드 랭귀지를 배워서 나중에 두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덜트 바이링걸리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헤리티지 랭귀지 어퀴지션 들어보셨어요? 헤리티지라는 게 뭐예요? 유산으로 받은 언어를 배우는 것. 즉 뭐냐면은 미국에 이민을 간 교포 학습자들이 있죠. 교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포. 그 아이들이 처음에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써요.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한 몇 살쯤에 프리스쿨 들어가죠? 한 4살. 그죠? 4살, 5살 된 프리스쿨 들어가서 그때는 그 사회 주요 언어가 영어잖아요. 미국이니까 일단 지금. 그때는 그러면 뭘 배우겠어요? 영어를 배우죠. 예, 그 이전에는 집에서 주로 잘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을 듣고 한국말을 배우다가 그게 4살 정도, 5살 정도 되면은 아직은 한국말이 많이 익숙하진 않죠. 성인처럼. 하지만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배운 상태에서 다시 영어에 노출이 돼서 4살부터 배우니까 물론 그전에도 노출이 영어에 되긴 하지만 영어를 더 편해해요. 나중에. 그죠? 스쿨 시스템에서 계속 영어를 쓰니까 어른이 되면은 코리아는 이만큼 떨어지고 잉글리시는 아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잉글리시가 네이티브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2 언어로 뭐를 배우면 쉽겠어요? 코리안을 제2 언어로 다시 대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요. SA2 같은 것도 코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따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미 코리안이 자기 주요 엄마,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 랭귀지고, 그래서 relative들 들도 다 이제 코리안을 많이 쓰니까 그거를 배우면 훨씬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안하고 잉글리시 바이링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때 제2 언어로 코리안을 배우는 것을 헤리티지 랭귀지 액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세컨드 랭귀지 액션 분야에서 최근에 많이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서, 예. 지금 헤리티지 랭귀지 애퀴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모국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익숙해져서 네이티브 언어에 익숙해져서 다시 대학이나 이렇게 가서 다시 배우는 거를 그 전문 영어로 헤리티지 랭귀지 애퀴지션. 예. 자기의 부모님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거, 세컨드 랭귀지로. 그러니까 코리안 에저 세컨드 랭귀지인데, 미국 사람이 코리안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인 교포 아이들이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잘하고 영어를 코리안을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는 경우. 그러면은 미국의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는 뭐 그냥 인디언들도 이제 영어를 배워서 그냥 다 인디언 말을 잊어버렸는데, 네.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인디언들이 자기 말들을 지금 다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뭘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려서부터 계속 진짜 성인이 될 때까지, 물론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쪽 이제 따로 자기의 언어를, 나바호나 뭐 자기 언어를 계속 배워왔다면은 두 개의 언어가 같이 자라는 거니까 바이링걸리즘이라고, 바이링걸 액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코리안 상황처럼 한 뭐 3, 4세 정도까지 하다가 아예 거의 이제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집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런 경우.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디안 말이 잊혀진 거죠. 잊혀졌는데 그걸 이제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컨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만 관심이 있는 언어인데 그걸 다시 살려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잊혀져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살려서 이거는 배우는 그런 거를. 이거는 일단은 어렸을 때 인풋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그 캐티고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그 랭귀지 액션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거는 글쎄요. 아주 그냥 세컨드 랭귀지 액션. 말을 듣고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헤리티지 랭귀지 러닝은 일단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인풋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헤리티지 말 자체가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 그 언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 민족적으로는 에스닉 그룹은 그 인디언인데 그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그 말을 나중에 성인 우리나라 같은 뭐 전통 문화 전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언어를 다시 배우려고 할 때는 세컨드 랭귀지 액퀴지션이죠. 그다음 그렇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특히 서드 랭귀지 액션 분야도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국제화가 아주 점점 발달하면서 언어를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영어 배우고 또 중국어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2 언어가 제3 언어를 배울 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제1 언어가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랭귀지 액션 전체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최근에 서드 랭귀지 액션 그 컨퍼런스도 새로 생기고 그랬어요. 아무튼 옛날에 그 제2외국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외에 독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영어 외에 그쵸 서드 랭귀지. 저는 이제 프렌치를 했고 뭐 그럴 때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세컨드 랭귀지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랭귀지 액션 전체 입장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how second languages are acquired, 그 다음에 why second languages are acquired in the way they are acquired.
어떻게 발달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발달하는지 이론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두 가지 다룰 논문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WH 퀘스천하고 relative clause예요. WH 퀘스천은 왜 제가 이거 두 가지를 했냐면은 그동안 세컨드 랭귀지 액션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거고 또 그동안의 그 디벨롭멘털 그 시퀀스 발달 단계 같은 것이 많이 확립이 됐어요. 예,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어때요? 그냥 단순 문장이 아니라 좀 약간 복잡하죠. 예, 통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성인처럼,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와 비슷하게 이제 그때까지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서 습득을 하고 또 그렇게 습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봅시다. 그동안 WH 퀘스천에 대한 이제 연구가 여러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잘 보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세컨드 랭귀지 러너들이 어떤 언어가 퍼스트 랭귀지든 간에 그러니까 Chinese 또는 Japanese, Korean, 뭐 Italian 뭐 어떤 언어를 퍼스트 랭귀지로 가지고 있던 간에 이런 디벨롭멘털 스테이지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 이거는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를 배울 때 ESL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1, 2, 그다음에 3, 4, 5, 6 이렇게 쭉 이런 순서대로 밟아간대요.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지금은 잘하시지만 못하실 때, 예? 아니면 아이들이 영어를 뭐 초중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그냥 그 학습자들이 싱글 월드나 아니면 포뮬레 그러니까 외워서 이렇게 딱 묶여서 이렇게 청크 예를 들어 what's that 그런 식으로 뭔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그냥 하나의 청크로 포뮬레이크 익스프레션 같은 거 그다음에 센텐스 프래그먼트 센텐스가 다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센텐스의 그 중간 중요한 단어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dog 이제 걔를 보면서 is this a dog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dog 그런 식으로 아이스티 그런 식으로 four children do you have four children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센텐스 프래그먼트죠 그죠 완벽한 센텐스가 아니고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두 번째 좀 얘가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하면서 스테이지 2는 declarative word order no inversion 인버전이 없고 그 다음에 no fronting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declarative word order라는 건 뭐예요? 평서문의 단어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WH 퀘스천은 어때요? 순서가 좀 바뀌죠. word order가 뭐가 제일 앞으로 나와요? WH 퀘스천에 WH word가 맨 앞으로 나오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동사랑 그러니까 조동사랑 그죠? 그게 스위치 되는 거죠. 그거를 inversion이라고 하죠. 도치 주어 동사 도치 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프론팅이라는 게 아까 WH word를 앞으로 옮기는 거 그런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스테이지 2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declarative sentence 하고 마지막에 이 인터네이션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t's a monster in the right corner 그러면은 이게 in the right corner의 monster야? 뭐 그런 식으로 원래 하려면 is it 이게 도치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the boys throw the shoes 그럼 뭐라고 해요? 예, do the boys throw the shoes에서 do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declarative sentence만 나오고 끝에만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fronting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do가 나오는 거예요. auxiliary do가. 그 다음에 WH fronting, WH word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데 still no inversion, 그러니까 도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ther fronting, 다른 것들이 이제 fronting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do you have a shoes on your picture? do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you have a shoes on your picture 하면은 declarative sentence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 do fronting이 되면서 진짜 이제 맞는 do question이 된 거죠. 그 다음에 where the children are playing. where라는 것이 fronting이 됐는데 뭐가 틀렸어요?
the children are가 아니라 are the children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인버전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does in this picture there is 4 astronauts. does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역시도 여기 is there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is the picture has 2 planets on top. 잘 보시면 the picture has 2 planets on top 인데 여기에 뭔가를 앞에 넣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is가 들어갔죠. 이런 식의 실수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가르치면서 이런 실수를 보셨을 거예요, 학생들. 우리도 스틸 하고 있을지 몰라. 아니겠지? 아니길 바라면서. 요거? 그렇죠. 예, other fronting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테이지 6까지 있는데 지금은 3까지 왔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인버전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인버전 플러스 WH 플러스 카필러. 카필러라는 거는 비동사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yes, no question with other auxiliaries. 잘 보세요. where is the sun? 드디어 이제 where 다음에 the sun is가 아니라 is the sun 이렇게 인버전이 일어나고, is there fish in the water? 이것도 there is가 지금 인버전이 다 일어났죠. 그런데 스테이지 5. 스테이지 5에도 지금 inversion in WH questions with both an auxiliary and a main verb. 그러니까 auxiliary든 main verb든 둘 다 일어난대요. 여러분 main verb하고 auxiliary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여기 how do you say에서 do는 auxiliary 조동사고, 그죠? What's the boy doing에서 여기는 지금 auxiliary 인버전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what is the boy doing, 그죠? What the boy is doing이 아니라 여기 잘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여기서는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보세요. 스테이지 6로 가면 complex inversion in WH questions with both an auxiliary and main verb. 이게 2단계에서는 좀 복잡한 문장은 아직 안 나타나는 건데, 스테이지 6 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tail question, 뭐 negative question, embedded question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embedded question 같은 경우 can you tell me what the date is today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 correct한데, 이런 경우에 2단계에서는 can you tell me what's the date today?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여기 간접 의문문에서는 여기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 스테이지 5에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퀘스천에서도 why can't you go 하면은 이게 can't, not이 들어가면 일단 문장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실수가 날까? 갑자기 인버전이 안 일어나요. Why you can't go?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예.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고 있을지 몰라.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들 다 이렇게 저처럼 였다 이거 하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다시 들어보면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하면 좋지만 아무튼 it's better, isn't it?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요 뒤에 부가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도치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일어난대요, 스테이지 6 가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벨롭먼탈 팩트로 많이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는데, 교수님, 네. 방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인터랭귀지라고. 인터랭귀지, 예, 잘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실수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언어를 배워가면서 이 하나의 화자가, 한 러너가,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어때요? 발달을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영어 문장들은 바른 영어가 아니죠. 학습자의 영어죠. 학습자의 인터랭귀지라고 불러요. 예. 그거를 인터랭귀지란 말이 그거예요. 학습자가 언어 발달을 거치면서 자기 모국어가 아니라 세컨 랭귀지를 배워가면서 나타나는 그 언어. 네, 그거를 중간 언어, 그죠? 라고 부르죠. 그 중간 언어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ond language itself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WH question인데 그 중에서 특히 inversion에 더 치중을 했어요.
인버전이 일어나는 것이 스테이지 5의 auxiliary하고 main verb, 그죠? 그런 거에서 다 인버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What's the boy doing?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Why she is laughing? Why is she laughing? 그죠? Why she is laughing? Why are you smiling? 그래야 되는데 why you are smiling? 그죠? 이 인버전이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학습자라도 똑같이 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또 문장이 좀 길어지면 좀 안 한다든지. 저는 요 스터디는 이건 뭐냐면 2008년에 랭귀지 러닝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예요. 잡지가 아니라 저널에 퍼블리시 된 건데 특히 인버전이 WHeducation 월드에 똑같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argument하고 adjunct 간의 어떤 비대칭적인 발달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잘 보시면 inversion errors in WHeducation 아이들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제일 언어로 배우는 미국 애들 그런 아이들에게서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배울 때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인버전을 안 하는 경우에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스테이지에서 are you를 you are라고 한다든지 is he를 he is라고 이렇게 잘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 WH 월드를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argument, 그 논항이라는 거예요. 논항, what이나 who 뭔가 이렇게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들. 어정트는 부가어예요. 문장에서 how나 why 꾸며주는 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 argument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논항이라는 거? 예를 들면 like 이거는 그 어떤 동사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 때 그게 없으면 문장 구조가 틀리는 거예요. ungrammatical-해져요. 예를 들면은 like라는 동사로 문장을 만들 때 꼭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좋아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like her, 뭐 John likes Mary 해서 꼭 논항이 필요한데 주어에 필요하고 또 이제 목적어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럼 argument는 뭐냐면 앞에 이제 주어 자리에 argument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theme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논항이 필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없으면 I like 하면 틀려요, 문장이. 뭐 like him 그러면 I가 없으니까 틀리고. 그런 게 꼭 필요한 게 argument예요. 근데 adjunct는 뭐예요? 부가적으로. 예. I like him very much. very much는 없어도 문장 구조가 틀린 건 아니에요. I like him만 써도 문장은 grammatical-해요. 근데 very much를 들어가면서 문장을 더 이제 풍부하게 의미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how나 why, 그죠? Why do you like him, 그죠? I like him because 뭐 어쩌고, because 그거는 꾸며주기 위해서 더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타입의 WH 퀘스천, 두 가지 타입을 물어보는 이 WH 퀘스천 사이에 인버전이 좀 달리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그 롤랜드 파인 2000년, 2003년 이 연구는 그 First Language Acquisition의 바탕을 둔 페이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액퀴지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단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생각하면은 엄마 따라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꾸 듣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뭐 많이 들으면은 금방 배우고, 그죠? 일단 한두 번만 들으면은 잘 못 배우고, 그게 frequency, 빈도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exical based input frequency theory라고 해서 그 특정 어휘를 많이 들으면은 그거보다 덜 듣는 어휘보다 빨리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이론이에요. Acquisition flux can be accounted for by the relative frequency of each pattern in the children's input. 그죠? Defined in terms of individual WH word and individual auxiliary verbs.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what is that 이런 what에 관련해서 auxiliary를 훨씬 더 빨리 배운다라고 해요. 왜? What's that? 뭐 애들의 엄마랑 놀을 때 그 말을 더 많이 why나 how is that? Why is that? 그거보다는 what is that? 이거 뭐 플레이하면서 많이 이거 뭐야?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what is를 빨리 배우는 거는 엄마들이 그만큼 많이 인풋을 주기 때문이다. 그게 렉시컬 프리퀀시예요. 네. 잠깐만요. Sorry. 예. 좀 다른 질문 같은데 왜 렉시컬 베이스드 인풋 네. 왜냐하면 프리퀀시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그 렉시컨 단어 하나하나의 프리퀀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스트럭처럴 프리퀀시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WH 뭐랄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신텍스 애퀴지션이잖아요. 그래서 타동사 구조와 뭐 어떤 단어가 타동사 구조에 많이 나오고 어떤 단어는 뭐 자동사 구조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동사를 배울 때 타동사 구조에서만 주로 나오니까 그 타동사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verb plus object. 그런 구조가 프리퀀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프리퀀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때는 structural frequency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렉시컨, 왜? 우리가 what이나 how 그런 특정한 렉시컨에 대해서 그 특정한 렉시컨이 프리퀀트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빨리 배운다. 그런 의미예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러면 렉시컨 베이스드라고 하지 않고 렉시컬이라고 했는지 이거 혹시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렉시컨 베이스드 렉시컬하다라는 게 좀 뭐랄까 렉시컨이나 인터체인저블이 좀 써요. 렉시컬이라고도 써요. 렉시컨이라고도 쓰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렉시컬이라고 많이 써요. 예, 렉시컬 스트럭처 렉시컬 스트럭처는 아니고. 그럼 무슨 텀인가요? 예, 렉시컬 베이스드. 그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이제 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no difference between argument and adjunct WH questions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인풋에 차이가 없으면 그런 얘기가 지금 밑에 빠졌는데 인풋에 별로 차이가 없으면 difference 이 argument하고 이 얘기가 왜냐면은 argument랑 adjunct는 뭐에 관련한 거예요? 어떤 term이에요 이게? 구조상의 term이죠. structural term이죠. 여기 argument하고 adjunct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이제 structure based 그 theory에서는 argument와 adjunct 사이에 argument 특유의 성질 때문에 또 adjunct 특유의 성질 때문에 WH 퀘스천의 인버전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특별히 이런 structural difference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날 리가 없다. 만약에 그 인풋에 정말로 그렇게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purely 그 엄마들의 그 인풋이 많은 것에 더 빨리, 네. ESL 교재들을 보면 예. 왓에 초점을 맞춰 왓을 먼저 시작하죠. 6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왓을 많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거는 이제 인스트럭셔널 이펙트를 보는 거죠. 예. 교육적인 효과 또는 그것도 이제 인풋의 효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좀 슬라이드 잠깐만. 방금 그 no difference. 예. 지금 그전 슬라이드에서는 argument하고 adjunct를 보냈고 그걸 WH 퀘스천으로 갔는데 argument를. 여기서는 argument에 adjunct WH 퀘스천 쓰는데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Sorry. 앞에 슬라이드 머리. argument가 WH 퀘스천, what이나 who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djunct는 how나 y가. 네네. 근데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no difference between argument and adjunct WH 퀘스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죠? 뭔 얘기냐면 argument 퀘스천은 무슨 퀘스천이에요? what question? 또 who question? 그다음에 adjunct 퀘스천은 why question? how question? 그거 그래서 WH 퀘스천. 저 안에 WH. 포함을 하는 예. Sorry.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스트롬스 월드 1990년하고 드빌리의 1991년 페이퍼는
앞에 것과는 달라요. Structure based generative theory라고 해서 이제 언어 습득 이론 중에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맥락을 차지하는 그런 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 그 언어 구조적인 다른 특이한 사항이 디벨롭멘탈 그 팩트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유니버설 그래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보편 문법. 예, 인간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언어를 무조건 그냥 마구 아무거나 트라이하면서 발화하지 않는다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타고난 어떤 보편 문법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Universal Grammar Based Difference in Structural Properties 그 중에 하나가 그 Argument Adjunct Difference가 distinction이 특히 이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해도 what 하고 how, what 하고 who, what 하고 who는 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 같고, 그죠? how나 why 같은 거는 좀 다른 것 같고, what이나 who는 뭔가 객체가 있는 거, 앉을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좀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 이론을 보면, 이론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것들을 많이 이제 해놓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아규먼트하고 어정트 사이에, 다른 점이 우리 디벨롭멘탈 팩트에도 꼭 나타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rgument and adjunct obligate questions. In terms of the inversion. 예? 그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argument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논항 꼭 필요한 거. 그래서 그거를 concrete한 거, 구체적인 우리가 뭔가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WH나 how나 why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규먼트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이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love is beautiful 하면 love는 주어 아규먼트 자리거든요. 비동사 앞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조금. 뭐 I like him까지 끝낼 수 있으면 I like him because하고 연결하니까 예. 그걸 짧은 거고 기본인가요? 꼭 필요한 거. aim과 sub으로 연결하는 그래, 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동사, 말하고자 하는데 제 센텐스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love라는 동사는 사랑한 사람이 꼭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put이라는 건 뭐예요? put, 어디에 놓다. 그러면은 놓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를 놓는지, 이걸 놓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놓다.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put은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3개. 예. 그런 것처럼 이 put이라는 동사로 센텐스를 만들 때는 I put the 뭐 book 하면 그냥 땡이 끝나요. 그러면 틀려요. 어디에 넣냐? 그치. 예. 그런데 이제 다소곳하게 놨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 예. 그런 부사. 더 말하기 어렵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자동사는 하나만 필요하는 거. 예. 아무튼 그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신텍스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딴 책에서도 여러분들 그 티소렌 링귀스틱스 배우시죠? 거기서도 아마 신텍스 쪽에 가시면 이런 걸 그림을 볼 텐데 inverted double education, 인버전이 일어난 걸 그러니까 도치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은 문장이 우리가 여기에요. IP라고 해서 inflectional phrase라는 거거든요. 즉, subject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뭐야. Who is she pushing? She is pushing somebody. 그러면은, she, 이게 주어 자리거든요. She is pushing somebody.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who라는 거는 누가, 그죠? 누구를, who is she pushing은 who가 pushing somebody인데, 이게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워낙엔 여기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이 WH가 여기 컴플리먼트 프레이즈라고 해서 이 CP의 스펙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 자리로 옮겨갈 때 그냥 안 옮겨간다고 그래요. 뭔가가 일어나는데 인버전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야 되고 뭐 하여튼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이 그렇고
그런데 uninverted, 아까는 인버전이 일어난 경우죠. 근데 uninverted, 보통 이제 y라는 것에 uninverted가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데, uninverted는 보시면 여기는 똑같아요. 그죠? He is making bread. He is making bread인데, 왜 만드냐라고 할 때, y가 보통 이 뒤쪽에 이거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화에서나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세컨드 랭귀지 러너들 발화에서 앞쪽에 나오는 경우 why he is making에서 이게 이동이 안 일어나고 그냥 여기에 단독으로 그냥 갖다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세요. 아까는 뭐였어요? CP였는데 지금 IP죠? 똑같은 거에다가 갖다 하나 덧붙인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이건 어디서 뭔가 컴퓨테이션이 안 일어나고. 네. 그래서 이 인버전이 이때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플렉셔널 프레이즈라고 해서 인플렉션이라는 건 뭐예요?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센텐스에는 항상 이게 3인칭도 안 쓰면 S가 붙고 뭐 그런 것처럼 그 텐스 같은 거, 어그리먼트가 꼭 일어나죠. 그게 굉장히 센텐스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S라고만, 센텐스라고만 했는데, 이 통사이론이 발달하면서 인플렉셔널 프레이즈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여기 밑에는 뭐 TEP라고 해서 tense phrase, 또 AARG에서 agreement phrase 그런 게 다 속속속 붙어요. 이게 2005년 참스키 이론에 가면.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저기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어디에? developmental factor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이제 더 많은 이론들이 argument, adjunct의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뭘 보고 싶었냐면 정말로 차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가를 한번 봐야지. 그죠? 예. 이 First Language Acquisition 그 이론에서 그 아까 그 롤랜드 엠파 2000년 스터디에서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그게 좀 어떤 스터디는 일어난다고 좀 이게 컴플렉스해요. 좀 믹스드 리절트. 네. 어떤 스터디는 아그먼트 어정트 에이시메트리가 있다고 하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에서는 어떠냐? 정말로 그게 일어나느냐? 만약에 일어나면은 아그먼트 어정트 에이시메트리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그 뭔가 스트럭처럴 베이스드 이론을 서포트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which approach provides a better explanation for the acquisition of inversion in double education. 두 가지 리서치 퀘스천이 있었어요. 조금씩 다르죠. 인버전이 어떤 거 일어날 거 아니라 일어난 거에 대해서 1.25 정도. 후나 하우는 약 0.7%, 후 7%가 아니라 0.7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2점이라고 완벽하게 준 사람들은 별로. 이게 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퀘스천 36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에버리지 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는 인버전 된 거에 관련해서는 별로 이게 어정트 아규먼트 어정트 에이시메트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uninverted.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했을 때 네이티브들은 마이너스 1.4를 줬어요. 근데 마이너스 2라고는 안 했어요. 왜 그럴까? 틀려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쓸 경우도 약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죠? 근데, 물론 그것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또 다른 거는, 그래미티컬 저지먼트 태스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뜻이 좀 통하면, 이건 뜻은 통하잖아요. 네? 인버티드 돼도. 뜻이 통하면은, 포지티브한 앤서를 주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마이너스 주기가 좀 그 사람들이 뜻은 통하니까 마이너스 2까지는 아니고 그냥 1.4 정도 준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러너들은 이거는 언그래머티컬 한 건지 아닌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로예요 거의. 그런데 who나 what은 뭐가 나왔어요? 0.6. 이거 둘하고 비슷하고 이거 둘하고 비슷한. 그죠? 뭔가 아규먼트하고 이제 어정트 사이에 차이가 언그래머티컬 한 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서머리는 인풋 스터디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what이나 who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acquisition study에서는 what하고 who가 ungrammatical 거에서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더 잘 느끼는 거죠. 이 ungrammatical 하다는 것을 why나 how보다. 그러니까 argument asymmetry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에는 이 인풋에서 그 frequency 이론하고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서포트해요? 서포트하지 않아요? 서포트하지 않죠. 왜? 여기서는 인풋 스터디에서는 인풋은 학생들이 what에서 인버전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건데 실제로 스터디를 해보니까 what이나 who 이렇게 양쪽이 떨어져 있던 what이나 who에서 인버전이 더 언그래머티컬한 거에 대해서 더 센시티브하게 나타나고 요거보다는 그죠? 그렇다면은 이 프리퀀시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죠. 예. 그래서 하지만 요거에 어시메트리가 나타난다라고 그 프리딕션 한 거는 그 스트럭처럴 이론이죠. 제너러티브 티어리. 그래서 이 WH 퀘스천을 세컨드 랭귀지 러너들이 습득을 할 때 이제 컨클루전으로 inversion, there is an argumental adjunct asymmetry in the acquisition of inversion in WH questions by L2 learners of English. argumental adjunct asymmetry가 나타나는 것 같다. L2 러너들인 경우에. 그래서 특히 그 순서가 뭐냐면 argument에서 인버전이 더 먼저 습득이 되고 adjunct WH question에서는 좀 덜, 그거보다는 좀 늦게 습득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theory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structure-based generative approach provides a better explanation for the acquisition of inversion in WH questions by L2 learners of English. 그죠? 이 이론이 예측한 것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 이론을 서포트하는 스터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럼 이 스터디 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 필드에 무엇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느냐? 첫 번째는 그 Developmental Facts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Theory 측면에서 볼 때 어때요? 아까 그 WH Question 그 스테이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배우는 Developmental Stage에서 어때요? 스테이지 5에 보면은 Current Stage 5 of WH question development. 이게 inversion in WH question with both an auxiliary and main verb라고 그냥 이 inversion을 그냥 뭉뚱그려서 놨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스터디를 한 결과 그 inversion 나타나는 그 WH 그 construction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WH word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inversion in argument WH question이 더 먼저 일어난다. inversion in adjunct WH question보다는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 second language question을 설명할 때 특히 WH question이 어떻게 습득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는 structure-based generative theory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그 세컨드 랭귀지 액션이 how, 어떻게 발달하고 또 왜 그렇게 발달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시간이죠, 우리. 혹시 다음 스터디 하기 전에 궁금한 거나 저는 궁금한 게 그 논문 네. 발표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험을 진행하시기 전에 아까 그왜 언크레머티컬 네, 만드는 거 많이 달랐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다 예상을 하셨고 또 그 부분하고 부합을 했었던 거예요. 결과는 미리 실험을 하시고 실험 들어가시기 전에 왜 예상을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죠. 왜? 그게 맞았나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맞았다는 안 맞았을 경우는 참 아니 맞았다 안 맞았다라는 거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프리퀀시 이론에 맞을지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이론에 맞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서포티브 할 그런 이론을 찾으시려고. 아니 그걸 서포티브하는 이론을 찾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스터디가 땡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이제 프리비어스 스터디가 다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애가 WH 퀘스천 할 때 인버전 안 일어나는 그런 거를 자꾸 하더라. 그래서, 저거에 대한 그동안의 스터디가 뭔지, 그동안의 그 이론들은 어떤 건지를 미리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리서치 리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WH 퀘스천에 대한 이론들이 있었고, 결과가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것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정말 애들이 이거 인버전을 이렇게 달리 하는지, 에이시메트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러면 그 중에 프레딕션이 이 두 이론이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프레딕션 어떤 거에 맞는지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저는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알면 더 하고 싶은 자꾸 리서치 케이스는 자꾸 생겨요. 그 에이지에 따른 그 데이터는 없네요. 이거는 이 대학생 그룹이에요. 요 나이에 따라서 그 성인들 포리너가 배우는 말고 포린 랭귀지. 그치, 포린 랭귀지 에듀케이션이죠. 그야말로 한국에서. 그 데벨롭먼트 스테이지는 사실 애들에게 사실 해당된 것으로. 아니에요. No, 여기 동아리부터 배우듯이 이거는 성인이 제2 언어로 영어를 배울 때 디벨롭멘탈 스테이지예요. 아이들도 있어요. 칠드런도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칠드런 제가 예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안 들어가서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가요? 애들? 인풋이 애들? 아직, 칠드-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죠. 지금 문제가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일단 그거부터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도 디벨롭멘탈 스테이지가 있느냐? 있어요. 예, 그동안에 그 First Language 제가 지금 여기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관련된 건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First Language Acquisition 그 스터디를 보면은 아이들이 배울 때는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도 뭐 어쩌고 그냥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스테이지가 쫙 있어요. 여기에 세컨드 랭귀지 액션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퍼스트 랭귀지 액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테이지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나온 이 액션의 그 에이시메트리도 퍼스트 랭귀지 액션에서도 많이 밝혀진 거예요. 아까 그 스트롬스 월드 1991년 스터디 그것도 퍼스트 랭귀지 액션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지금 저희에게 오늘 특강으로 보여주신 네. 이게 예. 저희가 2학기 때 보면 세컨드 랭귀지 액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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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또 연관되어서 배우는 거랑 네. 관련성이 있고 그럼. 또 교수님이 또 2학기 때 네. 맡아서 예, 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컨텐츠를. 예. 그래서 1주차는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제 분야고 그동안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스터디에 레디가 됐어요? 한번 볼까? 하나 더 볼까요? 예, 스트럭처. 너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WH 퀘스천 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relative clauses. 우리나라 말로 관계대명사절, 관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스터디를 보고 할 거예요. 페이퍼는. 관계절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절 아시죠? 여러분 영어의 관계대명사 이렇게 딱 그 섹션 문법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대명사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수없이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격 관계대명사 하면은 the dog that beat the man 하면은 이게 여기에 주어가 요 앞으로 이제 요 헤드 나운이라고 불러요. 요 앞에 선행사를 헤드 나운이라고 불러요. 그 선행사 자리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갭이 있죠, 지금. 주어가 실제로 없고 저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다음에 the man that dog beat 하면은 그 개가 물은 남자 해서 요게 목적어 자리에 있던 거와 이 헤드 나운이 일치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direct object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ndirect object는 the girl that I wrote a letter to 하면은 to 누구한테 썼어요? 이 사람이죠? 예, 내가 편지를 보낸 그 여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indirect object relative clause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관계절. 그 다음에 object of a preposition. preposition은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서 나온 거. The house that I talked to you about. 무슨 뜻이에요? I talked to you about the house잖아요.
그러면 이 about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이제 여기 the house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nitive. 뭐죠? 소유격. 점점 어려워져요. The family whose house I like. 그러면은 whose 많이 아시죠? 예,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 house I like. 근데 이제 whose라는 genitive는 다른 것과 약간 다른 게 이 whose house 자체가 I like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whose라는 이 특이한 상황 때문에 지금 genitive라고 지금 따로 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object of comparative. 비교급의 관계대명사. 뭐냐면 the woman that I'm taller than 여기서 나온 거예요. is my sister.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the woman that I'm taller than the woman이란 말이에요. 요거랑 앞에 거랑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키가 큰 저 여자가 is my sister. 내 sister야.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애죠. 네. 이렇게 다양한 관계대명사가 영어에는 available 해요. 한국말에는? 한국어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보다 키가 큰 여자가 그런 거 잘 안 하죠. 요건 어떨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genitive. 손이 큰 남자가 그러니까 그의 손이 큰 거잖아요. 내 아빠다. 집이 큰 사람이 내 삼촌이다. The man whose house is big. 근데 이제 그의 집이 그렇게 좀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건 어때요?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집, 그치? 예.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던 그 집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언어마다 달라요. 이거는 모든 언어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이만큼 있지만 한국어는 한 이 정도까지 있고, 또 어떤 언어는 이 정도까지 있고. 되게 웃긴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실인데, 여기 키난 컴이 1997년에 스터디를 보면 Noun Accessibility Hierarchy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계 100몇 가지의 언어를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얘는 어떤 식의 관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랬더니 이 Implication Hierarchy가 있었어요. Relativization, 관계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함축적인 그런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언어가 Object Relative Clause를 만들 수, 이건 oblique지. 일단 하여튼 요 아래 단계 거에 Relative Clause를 만들 수 있으면 요 위에는 다 돼요. 근데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언어가 요거는 없어요. 요 Direct Object가 있는 Relative Clause라고 해서 그게 꼭 요거를 Relativization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A가 있다고 해서 이 밑에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요게 있다, 밑에 것이 요게 있으면 요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리케이션이 그거예요, 바로. 일단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ESL 스터디에서는 요거를 일단 볼게요. ESL 스터디에서는 이 위에 거 수잔 게스라는 그 지금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Relative Clause 스터디에 대해서. 물론 다른 걸로도 유명하시지만 모든 그 제1 언어가 다양한 그 학습자들을 미국에 이제 영어 공부하러 온 애들을 데리고 이 Relative Clause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거를. 그랬더니 제1 언어에 상관없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걸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맞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ccuracy를 보니까 정답률을, 예, different type of relative clause has different accuracy. 그렇게 그러니까 accuracy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implication hierarchy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second language action의 관계대명사에 관한 용어가 굉장히 이게 아주 활발하게 그치. 그럴까? 과연 그럴까? 서브젝트 릴레이티브가 제일 많아요? 조사해보셨어요?
아니,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배운 프리퀀시 이론에 따른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기본적인 언어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네. 점점 그 뒤쪽으로 갔을 때, 소유격 쪽으로 갔을 때는 언어나 언어 구조적으로 좀 더 섬세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원시어 쪽으로 간다면 덜 섬세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언어가 더 쉽게 접근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유는 추상성에 대한 것, 예를 들면 숫자를 처음에 하나는 알 수 있지만 둘, 셋, 넷 이렇게 가기는 쉽겠지만 그거를 쭉 알았을 때 거꾸로 0이라는 숫자를 네.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예. 그거 애들이 숫자 배울 때 1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2 배워요. 예, 맞아요. 2부터 배우고 3 배우고. 의 연계성은 가지지만 이제 저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나 목적격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 더 그거를 정밀하게 생각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더 이제 추상적으로 해 나갈 때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사고력을 가져야 돼야지만 가능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I have a question. 그러면 1번하고 2번 사이에 왜 2번보다 1번을 더 빨리 더 잘 배워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주체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하는 말을 보면 내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그럼 잘 보세요. The dog that bit the man 이란 구조랑 잘 보세요. The man that the dog beat랑 그게 주체성하고 지금 왜 상관이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거 the dog that beat the man left 하면 이게 주어잖아. 이 도구가. 그죠? The man that the dog beat died. 그때도 주체잖아요. 예. 그런 거, 이 선행사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요거에 관련이 되어 있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 the dog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그 주어 자리인데 요 안에서 왜 어떤 게 왜 주어고 목적어에 따라서 그게 그 생각상으로 더 주체가 되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 그 대절 안에 있는 문장이 저기 예를 들면 더 쉬운 문장으로 가면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목적어 없다고 생각해봤을 때 목적어 없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절 안에. 네.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쓰는 문장이라서 그게 주어가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가 없는 것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요? 주어가 없는 것에 더 민감하다? 주어가 있고 없고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언어를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주어인 셈이가 되잖아요. 누가 되는데 목적어 없는 것에는 덜 민감할 수 있지만 주어가 없는 부분엔 더 많이 민감할 수 있어서 그러면 주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은 더 이해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잖아요. 주어가 없다면. 근데 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더 빨리 할까?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대로면 더 dog beat이니까 이게 더 쉬워야 되잖아. 주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더 쉬워야 되지 않아요? 그 밑에 거는 주어가 그래. 교수님이 the dog that beat the man died랑 the man that the dog beat died 이렇게 만약에 died를 뒤에다가 넣으면은 뜻이 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the dog 하면은 얘가 dog가 죽었다는 거고 그렇지. 맞아요. 틀리는데 그렇죠. 근데 틀리는데 왜 이게 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냔 말이지. 더 잘 배우냔 말이지. 세컨 랭귀지 러너들이. 수동태 왜 수동태 아니잖아. 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태는 아니죠. 수동태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언어를 이제 이렇게 뭐 세컨드 랭귀지가 아니면 뭐 모국어건 그거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맨 처음에 뭐 대상 그다음에 자기 표현을 한다든가 그 표현에 있어서 그것이 빠져 있다는 데 더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거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민감해서 애기, 엄마 이런 식으로 먼저 배우지 사랑한다 이렇게 동사 먼저 배우기보다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단어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익스포즈 되고
많이 먼저 배워서 그러니까 먼저는 배우는데 여러분 그 일반적인 거하고 지금 이 스트럭처 상을 봐야 돼요. 이 스트럭처에서 순한 생각으로는 그냥 the dog that bit the man 대만 빼면은 예. 쉽게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네, 근데 the dog bit the man 똑같잖아. 예. 주어가 두 개가 왠지 겹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the dog, the man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죠. 그게 뭐냐면 이 the dog bit the man 하는 거 요거 빠지면은 canonical sentence 오다랑 비슷해요. 그냥 그러니까 영어의 일반적인 월드 오다랑 비슷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서도 물론 이게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치, 예, 예, 예. 그렇게 요건 안 그렇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민감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최쌤은 저기 이제 언어 구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물고 또 걔가 뭘 했다는 그 주체를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맞아요. 예. 그게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예요. canonical sentence strategy, canonical word order sentence strategy.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주어, 동사, 목적 구조랑 비슷하다.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accurate하게 comprehend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second language 입장에서, 러너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제 이론이 여기 이제 윌리엄 오그레디 and others 그래서 2003년 스터디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 잘 보세요. Korean 나운엑스 이거 지금 한 거죠? 여기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주어 동사 그것만이라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만이라도 비교를 해보자. 여러분 이 relative clause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프로세싱 할 때 처리할 때 처리라는 건 뭐예요? 센텐스 이해하려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그거를 저거 지금 들어오는 건 주어구나. 그 다음에 동사구나, 목적어구나. 프로세싱,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소리하고 의미를 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the man that likes the woman이라는 말이 나오면 the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man을 듣고 that을 듣고 그 다음에 likes the woman 뭐 is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the man that the woman likes is my 뭐 어쩌고 그렇게 할 때 이 that 사이에 지금 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갭하고 갭을 인식하는 순간 이 갭에 해당하는 것이 선행사구나 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지 이게 프로세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e man that the woman likes is my likes의 목적어가 앞에 나왔던 선행사구나. 그게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subject object asymmetry가 나타나는 것은 이 선행사와 그거에 해당하는 이 갭 사이에 거리가 이건 너무 멀단 말이에요. 기억하기가 여기 단기 기억 처리하기가 그럼 멀다라는 거는 멀다, 디스턴트하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linear distance hypothesis,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 linear 하면은 그야말로 순서적으로 너무 늦게 나온다. 우리가 딱딱딱 단어적으로 the man하고 요 사이, 갭 사이에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만 기다리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the man that the woman likes 어쩌고 할 때 그때 object relative clause는 어때요? 단어가 지금 요거 지나가야지 요게 해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head하고 그 갭하고의 그 dependence 서로 의존하는 게 그냥 요 사이에 그 거리를 보는 게 linear 선형적인 거리예요. 근데 아니다. 다른 거리가 있어요. structural. 네, 뭐냐면 the man that likes the woman 이 똑같은 subject relative clause 그러니까 clause를 지금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센텐스 요게 이제 한 센텐스죠. 그 사이에 verbal phrase가 있죠. 그러니까 동사구가 있는데 주어는 그 동사구 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이런 이 브래킷 하나의 묶음 그 사이에만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에는 likes 여기까지 subject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브래킷에 속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deeply embedded 됐어요.
그래서 매치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영어 이그젬플이죠. 영어 이그젬플에서는, 영어에서는 linear distance hypothesis가 맞는지,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가 맞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뭐가 맞는지 테스트가 가능해요? 아니야. 왜? 둘 다 똑같은 프리딕션을 내밀죠. 그죠? 내놓죠. linear distance hypothesis에도 이게 지금 이 사이의 길이가 이게 길으니까 이게 더 어렵다고, objective close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겠고,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에도 여기에 센텐스 레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objective close는 센텐스라 이거 있어. 이게 더 멀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어떤 이론이 맞는 걸 보려면 다른 언어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English language acquisition이 아니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에요. 제2 언어 습득. 우리는 제2 언어 습득 보통 하면은 영어를 배우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죠. 그동안의 스터디들이 많이 영어를 대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더 테스트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러면 다른 구조를 가진 언어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relative clause가 최근에 많이 또 저희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subject relative clause 맞아요? 남자를 보는 여자. 맞아요? 네. 여자가 뭐야? 남자를 보는 여자니까 주어 자리잖아요. 게다가 남자가 보는 여자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object relative clause죠. 잘 보세요. 이 영어의 relative clause랑 한국어의 relative clause가 구조가 너무 달라요.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있죠. 네. The man that the woman sees 하면 the man이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뒤에 나오잖아요. head 나오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요?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달라요. 그 canonical sentence에. 우리는 SOV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차이점 때문에 이게 자리가 막 바뀌니까 디스턴스가 조금씩 달라져요. 잘 보세요. 리니어 디스턴스 한번 볼까요? 남자를 요거하고 요거 리니어 사이에 남자를 하고 보는 하고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는 보는만 있으니까 하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여자까지 오는데 요게 갭이 나오고 여자까지 오는데 요게 사이에 하나라는 보는 그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딕션이 뭐예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두 개, 그 사이에 두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object relative clause가 easy요. 쉽죠? 그 subject relative 어렵고. 근데 structural distance. 보면은, subject하고, SRC에서는 뭐가 있어요? S하고, S만 있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전체가 S잖아. 예, 그 속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object relative clause는 어때요? VP 안에 꼭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structural distance는 언어마다 다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 목적은 항상 subject보다 그 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verb phrase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마다 똑같이 subject relative clause가 더 쉽다고 prediction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둘 다 다른 프리딕션을 내놓잖아요. 만약에 linear distance hypothesis가 옳다면은 object relative clause를 애들이 더 잘해야지. 러너들이. 만약에 이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가 옳다면은 영어를 배우던 뭘 배우던 간에 항상 subject relative clause가 더 쉽게 더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어를 가지고 한 테스트를 했어요. 53 English speaking learners of Korean.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데 코리안을 제2 언어로 배우는. 그 다음에 9 native speakers of Korean 컨트롤 그룹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은 아까처럼 머티리얼 relative clause 플러스 헤드 나온 5개씩 가지고 했어요. 결론을 보니까 뭘 더 잘했어요? SRC, subject relative clause를 더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가 supported 됐어요. 어떤 거 가지고 했냐면은 그림을 보고 남자가 보는 여자 하면 거기에 체크하게 했어요.
그림을 여러 가지 주고, 그리고 남자를 보는 여자 하면은 이제 또 그거 체크하게 하고, 5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남자를 보는 여자하고 남자가 보는 여자하고 뭐만 하나 달라요. 조사 한 끗 차이에요. 조사 하나만, 조사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국어 스피커니까 그렇지, 한국어 스피커가 아닌 경우에는 뭐도 배워야 돼. 지금 조사도 배워야 되잖아요. 제2언어로 한국말을 배우려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이제 지금 해석을 할 때 실험 결과를 subject relative clause가 더 잘 배웠지만 달리 해석을 하면은 조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에휴, 그거는 subject relative clause 상관없다. 얘네가 르이 아니라 뭐지? 르를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니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 여러분 이런 거 발표할 때 사람들이 멍하게 그냥 안 듣고 있거든요. 다 지금 막 그치, 지적. 크리티사이즈. 크리티컬 띵킹 제가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해야 돼요. 지적진? 아무튼 그거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실험 다 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영어는 케이스 마커가 없잖아요. 다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이 스터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막 연구했는데. 그치. 이 학생들을 데리고 과연 얘네가 가와 르이 차이가 있느냐. 왜냐면 이런 거는 금방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케이스 마커는 격조사하는 아이들이 많이 처음부터 초기에 다 배우는 거니까 얘네들이 다 배웠다고 그 애큐러시가 높으면은 이제 그 말은 없어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코리안. 그래서 팔로우 익스페리먼트를 또 했어요. 케이스 마킹에 대해서, 격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no difference. 둘 다 잘한 거예요. 이 스터디가 뭐냐면 제가 2000년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오그레이 선생님이 제 저거예요. 그 어드바이저. 근데 이제 이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당장 나온 거예요. 이거 조사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실험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애들한테 돌려갖고 했더니 그거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터디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더 탄탄하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에이, 이거는 이거 때문이야 하면은 땡이에요. 그치? 예. 그 다음에, 그래서 the subject of the asymmetry is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two types of relative clauses, not case markers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finally,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 is supported.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가 더 옳다. 이거는 헤드나운하고 그 갭 사이가 structurally 너무 멀은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스터디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아이고 8분 지났네. 에러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실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잘 보세요. 리버설 에러하고 헤드 에러가 나타났어요. 아까 그 스터디에서. 뭐냐면 object relative clause를 subject relative clause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하게 일을 한 거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헤드 에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헤드 에러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그러니까 영어하고 코리안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그 헤드 나온 위치가 다르죠. 잘 보세요. 남자가 보는 여자 하면은 헤드가 우린 뒤에 있는데 얘네들의 L1은 뭐예요? English지. 그죠? English. L1. First language가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first language가 L1이 English고 코리안은 second language를 배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L1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 L1 transfer라는 말을 써요. L1의 knowledge가 second language로 transfer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1에서는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헤드 나운이었죠. 예. 남자 보는 여자. 여기서 남자를 이렇게 고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마크를 할 때. The man
that the woman sees 해서 the man을 고르기가 쉽다라는 거지. 이 그림에서 이렇게 체크하라고 할 때. 그런 에러를 그런 식으로 체크했을 것 같은 에러를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인터프리테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남자가 보는 여자를 이거를 헤드로 인식을 해서 the man that is the woman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체크마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와 이제 제 다른 선생님하고 한 스터디가 있는데 2004년 스터디는 과연 이게 헤드 에러냐? 헤드 에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코리안, 차이니즈, 말링걸 아이들을 데리고 했거든요. 잘 보세요. 코리안하고 차이니즈는 SVO예요. 영어처럼. 그런데 웃긴 거는 차이니즈는 코리안하고 잉글리시하고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둘 다 양쪽으로 다른데 월드 오더는 영어처럼 SVO인데 헤드 나오는 코리안처럼 뒤에 나와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중국어랑 영어랑 비슷하고 한국어랑 일본어랑 구조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relative clause는 헤드 나운하고 저거가 다르다니까. 영어랑은 또 달라요. 선행사가 뒤에 나와요. 우리나라 말처럼. 근데 보통 어수는 SVO로 영어처럼 비슷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내가 맥주 사줄 거야. 얘네들은 코리안 차이니즈 러너니까 뭘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에러가 보이면 안 돼요? 아까 스터디랑 잘 헤드 에러. 그죠? 걔네는 L1 구간에 L2 구간에 다 헤드 파이널이잖아. 그 헤드가 뒤에 나오잖아. 그럼 아까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실험을 또 했어요.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이 똑같은 실험으로 했는데 에러 애널리시스를 보세요. Head errors are not expected because both Korean and Chinese had final languages. If this is not a head error, then what? 똑같은 에러가 나타난 거예요. 아까처럼 고양이 차는 원숭이 그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한 거니까. 그랬더니 고양이에다가 마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마치 아까의 그 헤드 에러처럼 처음 거에다 마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아까 것도 그렇고 아까 그 영어를 제일 언어로 했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그게 트랜스퍼 에러냐라고 다시 한번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우에 헤드 에러가 아니라 커너니컬 센텐스 스트레티지 아까도 얘기한 거 있죠. 저거랑 비슷하다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상용절하고 비슷한 거다. 그래서 고양이 차는 원숭이를 고양이가 차는 원숭이, 고양이가 찬다라는 거에 얘네가 더 중점을 두고 고양이를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헤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relative clause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고양이 차는 원숭이를 고양이가 차는구나 해서 고양이한테 체크를 했다라는 거지. 그치? 응. 예, relative clause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실험을 할 때 센텐스가 그냥 나오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냥 고양이가 거기까지만 나오는데도 고양이한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relative clause로 인식한 게 아닌 거죠. 그것도 학습을 학원에 많이 다녔냐 아니면 아니 이제 무조건 정답을 체크해야 되겠다는 그런 I see. 얘네들은 미국 사는 애들을 데리고 했을 때,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스터디에서 나온 퀘스천이 정말 헤드 에러냐. 그러면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다른 언어를 찾아보니까 Chinese가 있었죠. Chinese, Korean. 그럼 걔네들은 헤드 에러라는 건 절대 안 일어날 텐데, 겉으로 보기에 apparently 비슷한 에러이다. 그러면 진짜 아까 것도 정말 헤드 에러인가? 하는 의심이 들을 수 있지. 예, 이거일 거다. 애들이 아직 몰라서 first 거기 나오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econd language를 한다는 이제 헤드를 second language 스터디를 할 때 무조건 한 언어만 가지고 해서는 그 이론을 탄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language specific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of Korean clauses by language of Korean. 아까 다시 제가 얘기를 하면 영어에서는 structural distance 그다음에 linear distance hypothesis 둘 다 구별이 안 돼서 코리안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 코리안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에러 애널리시스에서 헤더라고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아닌 Chinese, Korean 바이링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스터디가 자꾸 발전을 해 나가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다 장땡이 아니고 그 다른 언어가 바뀌면 그 언어의 특이한 점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까? 또 이 고양이 차는에서 고양이를 차는 어떤 경우에 많은 이제 에러가 또 고양이 차는이 고양이를 차는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에러는 또 왜 나왔을까? 좀 헷갈리지? 고양이는 차는 데서 이렇게 응. 찬다는 의미가 발로 차는 거예요. 그 그림에 차는. 아니 그림에 있어요.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 고양이 차는 하면은 늘이나 가가 뺐을 때 케이스 마크가 없을 때 뭘로 이해가 돼요? 고양이로 된 차는. 고양이 늘 차는 걸로 이해가 거의 100% 돼요. 저기 네이티브 스피커에 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subject relative clause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 고양이를 차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 모국어, 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랑 큰 다른 점이 하나가 subject drive language예요. 영어에서는 주어 빠지면은 ungrammatical 하죠. 우리는 주어가 막 빠져요. 밥 먹었어? 먹었어. 너 밥 먹었어? 안 와도 돼. 그죠? 예. 밥 먹었어. 집에 가자. 그래, 가자. 그러니까 subject drive language 중에 하나예요. 영어는 아니죠. 그러면 subject가 명령문 할 때는 그건 제가 이거 얘기할 때는 그냥 커널리컬 센텐스에서 그러면은 주어가 빠진 것이 많은 경우 생기는데 그거는 주어가 생략된 거는 subject relative clause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고양이 차는 했을 때 고양이를 차는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문장에서 우리는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목적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목적어하고 verb. 그러니까 이런 코리안의 특이 사항이 이 relative clause를 이해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언어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할 때도 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컴파운딩 팩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건가요? 고양이를 차는과 고양이 가 차는 이거는 고양이를 차는이라는 이거는 옵젝트로 확실하게 인지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고양이가 차는 그러면 주격으로 인식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두 가지가 혼용된 건가요? 테스트에서요? 고양이 그러니까 많은 에러가 지난번에 헤드라고 했던 것들이 고양이가 차는으로 이해를 해서 고양이를 체크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네. 지금 리스닝에 해당되는 이거요? 듣고 푸는 거. 그러니까 듣는 걸로 고양이 제가 그 그림을 안 가져서 그런데 그림을 이제 주고 거기에서 맞는 그림에 체크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림이 뭐가 있냐면 고양이가 원숭이를 차는 그림이 있고 또 원숭이가 고양이를 차는 그림이 있고 또 이제 원숭이랑 뭐 다른 오브젝트가 차는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양이가 차는 원숭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여기서 말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고양이가 차는 원숭이 하면 얘가 듣고 고양이가 차는 원숭이 찾아서 그 원숭이한테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니까 리튼 폼으로 주면은 실수와 에러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리튼 폼으로 그럼 다 보여주니까. 그거는 금방 이해하는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 에러가 한국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는이나 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연구 핵심이 결론이 그렇게 도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지금. 어떻게? 헤드가 먼저 들려오면은. 그죠? 한국 사람은 주어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까 원대로
릴레이티브 그 스트럭처가 아닌 것을 보통 사람은 예. 근데 이제 리턴으로 주어서 우리가 레드 클로즈를 잘 해석하는, 그러니까 잘 컴프레hen드 하느냐를 체크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고양이를 찾는 원숭이가 뭐 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고양이 찾는 원숭이 이것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완전 문장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어만 딱 나왔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미리 웜업 테스트를 또 해요. 이 태스크에서는 뭐에다. 그래서 그 웜업 태스크에는 되게 쉬운 걸로 해요. 웃는 고양이. 그러면 여기 이제 웃는 고양이, 우는 고양이, 자는 고양이 이렇게 놔요. 그럼 이 중에서 웃는 고양이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 3-4개 정도 하면은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네. 그거 알아요. 익숙하게.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 이거 리튼으로 리스닝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좀 연구하신 그거죠. 리스닝이 아니라 relative clause를 그건데 이제 리스닝 어빌리티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 테스트 방법은 리스닝 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리스닝하고 그다음에 picture comprehension 테스트. 저기 그 실험 당하는 사람들이 실험 피험자들. 피험자들이 그러니까 거의 자동으로 그냥 딱 듣고 바로 딱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뭐 웃는 고양이 하면 금방 알잖아요. 리스닝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정확한 나레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이걸 이해하는가. 막 이렇게 번역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2가지 스터디를 여러 시간을 봤는데 이 SLA에서는 그 디벨롭먼트 팩트가 뭔지,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뭔지를 밝히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거. 그래서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스터디 하기도 굉장히 재밌고, 많이. 이거는 양적 연구인 거죠?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시스?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를 케이스 스터디도 할 수 있나요? 케이스 스터디는 보통 이제 롱디튜드널 스터디를 많이 해요. 즉 이제 초보자부터 이제 뭐 한 얘가 1년, 2년 되었을 때, 또 어린이 같은 경우 그때는 이제 막 아주 얘네가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되면서 이제 뭐 옹알이 하기 시작하거나 그때쯤에 예를 들면 그 롱디튜드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이제 방문을 계속해요. 한 뭐 2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애랑 말하고 하는 걸 다 찍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차이즈 데이터가 그거를 한 애들이 언어 발달하는 게 보통 이제 6개월부터 한 3년, 4년, 한 4년 말 되면은 4살 말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과 같은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뭐 렐티브 클로즈 좀 힘든 거는 뭐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쭉 방문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찍어서 그걸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 2년 동안 한 것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그 배울 텐데 차일드 랭귀지 애퀴지션 가면 배울 텐데 하여튼 오랫동안 비디오로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녹음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 실험 아니면 실험을 해도 되고 그거는 롱디튜드널 스터디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2년 동안 어떻게 스펜드 해가지고 저기 논문을 쓰겠어요.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테스트 해보는 거지. 여러 명을 테스트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학생들 몇 명,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학생들 몇 명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그거를 우리가 좀 오브젝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토플 성적, 토플 성적 아니면 토익 성적이 600 이하, 그 다음에 몇 점부터 몇 점, 그 다음에 뭐 900 이상, 그래서 뭐 세 그룹을 가지고 했다. 그거는 이제 정말로 디벨롭멘탈 그걸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 게 만약에 그 실험하는 그 사람이 엄마거나 가족이면 이게 너무 주관적인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엄마가 그거 녹음을 한 거는 뭐 상관없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면 애가 이렇게 바로 한 거를 적어서 그냥 그대로 어널시스를 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그냥 인상적으로 얘는 이걸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쓰면 모르는데 다 녹음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혹시 다른 질문이나? 싫어해서 다음. 네, 다음. 예, 예, 예.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언제 아니에요.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롱 롱저티더널 스터디? 예. 그게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언어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그 차일드 랭귀지 어퀴지션에서 많이 하고요. 세컨드 그 차일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인 될 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아니, 성인 될 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 죽을 때야? 실험 때까지 돈 내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막 일어나는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이후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가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vocabulary 같은 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가장 흥미있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 하버드에서 했던 그 논문이 뭐냐면 라이프롱 그 사이클을 해서 해피니스의 기준을 맞춘 거예요. 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보면 정말 인트레스팅. 우리는 그냥 언어 발달에 관련 거니까 그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제 초기부터 이제 거의 완성될 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 그 수업 들을 때도 저희가 이제 디벨롭멘탈 팩트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같은 거를 이제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각 주마다 중요한 논문들을 하나씩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읽고 논문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뭐 그러니까 논문을 읽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 또 나타나. 자료해 주신다는 거죠, 자료실에. 자료실, 그럼 거기 그 숙제로도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과제.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